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6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내부자 인사이더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핀볼드라는 사이트고요. 기사가 작성된 날은 2022년 4월 15일입니다. 자, 기사 제목은 루시드에 드리워진 구름이 언제 거칠까요? 루시드 내부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입니다. 본문입니다. 최근 루시드의 주가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망 문제, 그리고 예상보다 낮은 2021년 4분기 어닝 결과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CEO 피터 롤린스는 지난 3월 인터뷰에서 니켈 가격 급등과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앞으로 출시될 모델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니 회사의 고민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루시드는 수많은 프로토타입과 혁신적인 기술로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족, 윈드실드 유리, 외부 트림 부품, 그리고 카페트 공급망 제약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근 어닝 발표에서 회사의 전망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전망이라는 것은 2만 대, 2022년에 2만 대 만들기로 했다가 지금 이런 공급망 문제들로 인해서 12,000대에서 14,000대로 이렇게 수정을 한 거죠. 루시드 주가 예상과 차트. 루시드는 지난 2달 동안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이평선들보다 약간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선, 51선, 201선이 있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좀 더 약간 낮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중 46% 하락을 했습니다. 저항선은 4월 한 달 동안 거래량이 크게 주면서 20달러 선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관망 입장에서 벗어나 향후 12개월 평균 가격 목표치인 40.5달러의 적정 매수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는 현재 거래 가격인 22.05달러에서 83.67%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평균이 40.5달러, 제일 낮게 볼 때가 12달러고 가장 높게 볼 때가 60달러입니다. 여기서 에버리지를 본 거죠. 매진말. 루시드는 작년 10월에 첫 전기차를 인도한 유망한 장기 투자용 전기차 주식입니다. 스펙으로 상장되었었죠. 수익이 없는 자율주행 회사의 시총이 300억 달러에 가까운 반면에 루시드의 시총은 400억 달러입니다. 이러한 경쟁보다 우수한 기술과 함께 향후 몇 년 동안 생산 규모가 크게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 높은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 수량이 많이 있고 더 많은 구매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루시드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단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주시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주시한다는 것은 회사가 신차를 내놓거나 아니면 다른 뉴스들을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자, 여기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증시 전문가와 금융 정성술사 4살짜리 아이의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1년 영국 과학진흥협회에서는 과학 행사의 일환으로 금융 점성술사와 증시 전문가 그리고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5,000파운드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창립일만 알면 그 회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금융 점성술사는 대상 회사들의 설립일을 조사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는 여러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동원했으며 4살짜리 아이는 그야말로 그냥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은 4살짜리가 가장 좋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은 4살짜리 아이만도 못한 그런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렇게 완벽하게 믿지는 말자, 참고만 하자라고 보고요.
이 기사를 요약을 하면은 지금 루시드가 하락한 이유가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동반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뭐 양적 긴축, 뭐 금리 인상 등으로 다른 회사들도 뭐 S&P 500, 나스닥 뭐 동반 하락하고 있으니까 루시드도 하락했다라고 위안을 삼고, 예약 수량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 사우디에 공장도 만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 루시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요.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이 공급망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어떤 소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소재를 많이 사는 어떤 업체, 이 A라는 업체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사용하는 B, 그 다음에 C 업체가 있다고 해요. A 업체는 100억씩 산다. 그리고 BC 업체는 5억씩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뭐 3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급업체, 여기도 영업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영업사원이 어디를 가냐? 이 5억짜리를 갈까요? 3억짜리를 갈까요? 당연히 이 100억짜리 회사에 가서 맨날 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사주고 영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죠. 그리고 이러면서 잘 보려고 물량을 여기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5억짜리, 3억짜리에는 잘 안 가요. 잘 안 찾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물량도 여기서 거의 다 소화하고 남은 찌끄레기들을 여기 5억, 3억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약간씩 준다는 거죠. 거래가 안 끊길 만큼만 조금씩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루시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루시드 지금 뭐 400대, 뭐 몇백 대 정도 팔았잖아요. 그럼 몇백 대 파는데 그렇게 뭐 물량을 못 주겠어요? 여기 지금 다른 전기차 테슬라 같은 데는 뭐 100만 대 팔고 있다는데 여기는 지금 10,000대도 안 되고 1000대도 안 되고 몇백 대 파는데 뭐 물량을 못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 생각은 구매력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소재를 같은 공급원에서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물론 뭐 카페트, 뭐 글래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재를 사용하는 공급받는 처가 다르겠지만요. 자, 여기까지는 제 가정, 그냥 생각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을 받을 때 좀 더 물량이 큰 업체로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고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어제 영상 그리고 그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 즉 회사를 다니는 투자자들은 전업 투자자나 증권회사의 정보력이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쏟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시장 효율 가설이라는 이 가설을 보고 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루시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상 끄셔도 되고, 시장 효율 가설은 기회는 순식간에 제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 어느 순간에 딱 오를 때가 있었어요. 이 주가가 딱 오를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내부자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는 대주주가 팔거나 아니면 정책이 바뀌거나 한다는 것을 아는 내부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먼저 이 주식을 이 상황에서 팔았을 거예요. 여기서 팔거나 여기서 팔거나 꼭대기 가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순식간에 제거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루시드 경영진을 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연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준 의장이나 그 바로 측근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적 긴축을 할 거니까 이때 할 거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뭐 자기는 내려놓고 이제 팔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밑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먼저 얻지 못하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효율 가설에서는 이 기회는 순식간에 제거된다. 물론 내 통장이 아니고 주식 계좌에 몇 퍼센트가 상승했다고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적당한 시기에 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자, 효율 시장 가설이란 합리적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이다. 합리적인 인간은 시장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해 시장을 예측하고 주식을 매매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해 시장에 남아있는 이윤의 기회는 순식간에 제거되고, 따라서 주식의 가격은 효율적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효율 시장 가설의 요체이다. 시장에는 무수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남아있는 이윤의 기회는 소수의 참여자들이 찾아내어 제거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애써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 보고 있는 주식의 가격은 이미 효율화된, 다시 말해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가격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내가 보는 정보는 주식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시장 예측은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효율 시장 가설에서 가장 좋은 투자법은 주식을 사서 그대로 장기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가 된다. 여기서 바이 앤 홀드를 하려면 기업의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투자에 들어가야겠죠. 그 중에서 제 채널은 루시드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의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딸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